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뇌건강신경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의 진단과 또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슈퍼브레인과 전자약인 TMS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매는 정상 인지 상태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진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객관적인 인지 검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 저하가 규명되고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치매는 어떤 질병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 본인의 어떤 증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따라서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병이겠죠. 또한 그거 외에도 뇌졸중, 또 뇌종양, 뇌수두증, 대사성 질환,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비타민 결핍 등에 의해서 치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치매 환자의 추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노인, 고령의 나이에 생기는 질병과 증세이다 보니까 조금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치매의 유병률이 또 높아지지만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도 이렇게 점점 그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환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깜빡깜빡하는데 '이것이 나이에 든 변화일까? 내가 병적인 건 아닐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께서 어떻게 어떤 경우에 병원에 오게 되는지를 지침을 주는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KDSQ라고 하는 15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0점, 1점, 2점을 주었고 15 항목을 모두 체크를 했을 때 이것이 6점 이상이면은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고 놓아둔 물건의 위치를 모른다든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가지러 갔다 그냥 오거나, 사람 이름 대기 또는 대화 중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거나, 물건값, 거스름돈 계산이 잘 안 되고 갑자기 화를 내고 성격이 변했거나, 세탁기 등의 기구 사용이 서툴러지고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하거나,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찾는 것이 어렵거나,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 등, 이런 여러 항목들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 다 체크를 해 보아서 6점 이상일 때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뇌졸중이 원인이 되는 혈관성 치매, 그다음으로는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하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 조금 어렵고도 조금은 흔하지 않은 질환이겠죠.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뇌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혈당증, 저혈당증,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 등에 의한 대사성 질환에 의한 전신 질환에 의한 치매도 존재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알츠하이머 병은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독일인 의사가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독일 의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진을 하는 걸까요? 노인성 반점이나 신경 섬유 다발과 같은 것이 뇌 조직 안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후에 부검을 통해서 확진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검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밖에서 검사를 통해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병과 정상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MRI의 소견인데요. 알츠하이머 병은 이렇게
대뇌 피질이 많이 구불구불 많이 위축돼 있는 게 관찰되고 정상은 이렇게 머리뼈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PET 검사, FDG 펫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밀로이드 뇌검사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PET 페트 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하는 검사는 아밀로이드 페트 맨 끝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정상은 이렇게 빨간 것들이 별로 없는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거의 없는 소견을 보인다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이렇게 빨갛고 알츠하이머병에 합당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대뇌 피질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런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흔한 혈관성 치매는 무엇일까요? 뇌경색 인자 이런 예를 들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부정맥 같은 뇌경색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실제로 뇌 사진에서 이와 같이 이 하얀 점처럼 뇌경색이 정말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이 옆에 사진처럼 뇌경색이 확실하게 있진 않은데 하얀 이런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잔뜩 끼어 있는 혈액순환 장애가 MRI상 소견을 보일 때 그리고 치매 증세를 보일 때 저희가 혈관성 치매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확실하게 밖에서 환자의 증세로 보일 수도 있지만 환자의 증세는 팔다리 마비는 없는데도 발음도 괜찮은데도 혈관성 치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I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알츠하이머 병은요.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이 초록색 선 이것이 바로 임상 증세가 나타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보신다면 임상 증세란 결국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겠죠. 그 느낌이 있기 훨씬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검사에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것이 뇌척수액 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수치가 올라가고요. 또 아밀로이드 PET 검사, 페트 검사에서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것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런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증세가 생기기 몇십 년 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또 뇌 척수액 안에 타우라는 수치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이 MRI에서의 뇌 위축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임상 증세, 즉 기억력 장애죠. 그래서 기억력 장애가 이미 나타났을 때는 알츠하이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증세도 없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미리 알 수 있다 해도 임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저희는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치매 단계를 어떻게 나누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고요. 이것은 인지장애가 전혀 없는 경우 또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아직 생활상의 변화는 초래하지 않는 경우죠. 이것이 이제 2단계 정도까지 되고요. 이제 3단계부터는 확실한 치매의 초기거나 경도 인지장애거나 오버랩이 돼 있고 그 다음부터 4단계부터는 확실한 치매면서 일상생활의 장애가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단계로 나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치매는 어떻게 예방을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인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예방이 있고 가정과 일상에서 하는 노력으로 하는 예방이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하는 비약물 치료인 예방적 노력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중인지중재치료라고 하는 슈퍼브레인입니다. 이 슈퍼브레인은 뇌자극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교육인데요. 혈관 인자를 이거 이외에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심장병 같은 혈관 인자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운동,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같은 운동 그리고 마인드 식단이라고 하는 영양 교육까지 합쳐서 이렇게 여러 다각도의 노력과 훈련을 하는 것이 슈퍼브레인입니다. 이것을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조금씩 전략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자극을 시키는 자기장을 유발해서 커다란 자석에 자기장을 유발해서 머리뼈 안에 있는 뇌조직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TMS라는
어 치료가 있습니다. 이 1 번과 2 번이 병원에서 하는 비약물 치료로서의 예방적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과 일상에서의 노력이 있겠습니다.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집중력, 판단력 호전을 위해서 실제로 훈련을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어 배우기를 스스로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익숙하지 않고 도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익히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과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인드 식단은 뭘까요? 마인드 식단은 실제로 내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고혈압을 예방하는 다이어트가 식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중해식 식단이 접목되면서 마인드 식단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여러 밑에 이제 써진 논문에서 만들고 또 제안한 식단 표입니다. 1 번부터 9 번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하루에 통곡물 3 접시, 하루에 잎채소 접시도 1 접시 먹어야 되고 또 하루에 잎채소 이외의 채소도 1 접시 먹어야 되는 반드시 2 접시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 주에 견과류 5 접시 이상, 1 주에 콩류 4끼 식사, 그리고 1 주에 베리류 2 접시, 1 주에 가금류 2 끼의 식사, 1 주에 생선류 1 끼의 식사, 지방이 필요할 때 주로 올리브 오일을 포함하는 이런 9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항상 외우고 실천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천하는 건 뭘까요? 잎채소와 야채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인 딸기, 그리고 너트는 견과류로서 하루에 1 주먹씩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올리브 오일은 늘 옆에 두고 항상 기름에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곡물, 생선, 콩, 가금류, 그리고 1 잔의 와인. 이 정도가 추천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와인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인으로 치매를 예방한다기보다는 그로 인한 술로서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와인보다는 다른 것으로 항산화 그 과일이나 채소로서 조금 더 보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비추천은 버터, 치즈, 붉은 고기, 튀긴 고기, 단 후식 이런 것들이 비추천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후식으로 달달하고 맛있는 걸 많이들 드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마인드 식단에서는 상당히 먹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식단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는 환자들에게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요렇게 조금 바꾼 표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매 끼 1-2 접시의 야채를 꼭 드세요. 그리고 콩베리류는 꼭 포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통곡물을 드시기를 추천하고요. 단백질 섭취로는 닭고기, 생선, 오리고기 등으로 주 3회 이상 먹도록 하면서 붉은 고기는 주 1회 이하로 섭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1 주먹 이상의 견과류겠죠. 이 정도면 실천을 하는 것에 조금은 쉽게 기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데요. 실천을 하려면 매 끼마다 이것을 항상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1:1로 전문 치료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로 다중인지중재 치료 슈퍼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전자약 TMS인데요. 이 2 가지를 저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기억장애, 즉 기억력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본인만 기억장애를 느끼는 경우, 또 2 번째 경도인지장애, 본인도 기억력 장애를 느끼고 검사에서도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 3 번째 초기 치매까지는 다중인지중재 치료 슈퍼브레인과 TMS가 모두 적절하게 개별화되어서 처방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이후의 치매는 조금은 더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이러한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슈퍼브레인은 무엇일까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분에게 실시하는 치매 훈련, 그러니까 뇌 훈련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서요.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물론 컴퓨터 게임으로서 우리가 인지를 자극하는 것은 분명히 포함되죠. 하지만 아무 게임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억력을 상진시키는 기억력 카드 게임이라든지 그림 기억하기 게임이라든지 또 계산을 하게 하는 것, 추리를 하게 하는 것, 시공간 지각 능력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학습하도록 훈련하여서 그것을 퀴즈로 익히도록 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지 자극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컴퓨터 게임 자극 말고도 슈퍼브레인에서는 운동과 영약을 매우 집중적이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환자들에게 실천하도록 권유하는데요. 운동은 운동 동영상을 통해서 따라하기를 훈련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하시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더 정기적이고 또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드립니다. 또 영양에 대해서도요. 아무거나 그냥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인드 식단처럼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제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환자분의 식단을 살펴드리고 그 과제 음식을 익히는 과제를 반복해서 실천하도록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치매를 기필코 예방해야 되겠다는 환자 자신의 동기부여와 또 절실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보호자도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그냥 컴퓨터 게임, 그냥 좋은 거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이 돼야 한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과 보호자가 한 팀이 돼서 정말로 서로 응원하면서 매일매일 매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훈련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흡연, 뇌혈관 질환 등 치매의 위험 높이는 혈관 인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브레인의 임상 연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슈퍼브레인은 사실은 핑거 스터디라고 하는 핀란드에서 시작된 연구로서 글로벌 국가,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실천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한 아주 유명한 대규모 임상 연구입니다. 이 핑거 스터디 연구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슈퍼브레인이라는 연구 제목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여 중이고요. 이거는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예방을 위한 다중 생활습관 개입 연구입니다. 다중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으로 인한 인지 자극 외에도 운동과 마인드 식단의 실천,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수면이라든지 환자분의 생활 습관을 전체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인데요. 여기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인지 기능이 정상적이거나 경미한 저하가 있는 환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슈퍼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에서 결국은 이 얻은 실천법이 뭐냐, 결론이 뭐냐, 사실은 균형 잡힌 식습관, 마인드 식단이겠죠. 적절한 운동, 꾸준히 실천, 두뇌 자극, 인지훈련, 가족 친구들과 소통,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사실은 이것을 이제야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다 이런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들에게 진료실에서 그냥 이게 좋다고 말하고 끝나는 경우와 이 핑거 스터디에서는 1대1로 관리를 하면서 말하고 끝나지 않고 정말 했는지 확인하고 정말 하도록 독려하고 환자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오래오래 관리를 하였더니 드디어 연구 결과에서 인지가 좋아지고 인지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밝히게 된 그런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건 다 뻔한 얘기, 알고 있는 얘기,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을 위해 우리는 정말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확실하게 관리를 하였는가가 병원에서 1대1로 관리해 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이 슈퍼브레인이 정말 우리나라 연구인데 이게 어떻게 결과를 보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다 152명 대규모 임상을 3년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대학병원에서 함께요.
여기서 이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게 지금 빨갛고 파랗고 하는 것이 슈퍼브레인 한 그룹, 이 회색이 슈퍼브레인을 하지 않고 3 년간 지켜본 그룹입니다. 이렇게 해 봤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알반스라고 하는 인지 능력 점수가 낮아졌고요. 진짜로 열심히 해서 정말 으쌰으쌰해서 그 치료사와 함께 반드시 실천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환자들에게 치료사가 1:1로 관리하다 보니까 환자의 치료 수능도가 매우 좋아졌어요. 즉 실천력이 굉장히 거의 확실히 성공했다라는 의미고요. 또 BDNF라고 하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것이 그 신경 조직이 재생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인지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슈퍼브레인을 실천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만 먹은 그룹에서는 이렇게 좀 나빠졌죠. 대뇌 피질도요. 사실은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 슈퍼브레인을 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대뇌 피질이 많이 두꺼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의학 논문에 등재된 인지 능력 개선 효과고요. 그래서 그러면 슈퍼브레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슈퍼브레인은 전두엽, 해마, 후두엽 요 두 정엽 이것을 영역별로 자극을 합니다. 집행 기능과 주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자극하고 훈련하는 그런 게임 형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기억력과 계산력을 위한 해마를 자극하는 그런 게임 형식이 있고 그리고 시공간 능력을 테스트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종류의 컴퓨터 게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은 점차 악화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드려요. 알츠하이머 병의 전반적인 그 병의 양상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양상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기를 하는 거죠. 이럼으로써 환자가 학습하고 있는지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좀 더 언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반복과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색칠을 통해서 색칠을 적절히 잘 배합하는지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교육한 후에 사지선다로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르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언뜻 보면 우스워 보여도 사실은 레벨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수록 환자분의 뇌에 도전이 되고 훈련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인지 기억력을 위해서 기억력 카드를 기억하게 하고 그림을 기억하게 해서 찾기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레벨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운동도 이렇게 스트레칭, 유산소, 근력에 따라서 운동을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또 병원에서 영양 교육을 시켜드려요. 굉장히 여러 번 환자의 식단을 조사하고 또 그 식단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마인드 식단을 교육하고 또 팁도 드리고 또 그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와 환자의 교육을 실행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슈퍼브레인 교육이고요. 이것은 대강 1-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과제를 가져가고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그다음에 와서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마인드 식단 실천, 운동 그리고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인지 자극. 근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조금씩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런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약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병원에서 하는 슈퍼브레인과 TMS를 통해서 치매 예방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라고 하는 TM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전자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뇌에 전기가 아닌 자석을 통해서 자기장을 유발하고요. 그걸 통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큰 부작용이 없고 치료 후 가볍고 일시적인 증상, 머리가 살짝 뻐근하다든지 그 정도뿐인데요. 두개각 내 금속 전자장치가 있거나 심장 박동 조율기 그리고 전기 자극기가 있으면은 사실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없다면 사실은 저희가 도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기기를 보시면 기계에 달린 팔에서 커다란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을 환자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계시고 환자의 머리에 어떤 일정 부위에 자석을 대고 그 자석을 자극함으로써 거기서 자기장이 나오게 합니다. 자기장이 나옴으로써 머리뼈를 통과해서 대뇌 피질에 있는 신경 조직이 자극되는 것이고요. 그 신경 조직의 시냅스가 점점 더 활성화되는 기전을 통해서 환자의 머리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재배치시키고 균형을 잡아드리고 또 그 신경 뉴런의 연접 부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TMS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TMS는 집중력, 기억력, 실행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점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 우울증 환자에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치료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또 약물로서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 이 TMS 치료를 하였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그 이외에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이것을 인지 저하가 있는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초기 환자에게 도입을 하자. 이렇게 응용하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실제로 연구에서 정말로 인지 점수가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같이 함께 있는 치매 예방 치료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불안장애나 스트레스 증세, 또한 불면증 환자에게도 TMS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에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좀 응용해서 도입해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치료는 환자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편안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고 머리에 위치한 코일에서 자기장이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들리고요. 보통 20에서 30분 정도 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주 1, 2회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TMS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TMS는 뇌 표면의 신경회로를 자기장으로 자극해서 저하된 신경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오는 경도인지 장애나 어떤 초기 치매에서는 우리가 전두엽과 해마의 연결 네트워크의 기능 저하가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RTMS를 통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기능적 연결성을 조절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실험에서도 뇌 유래 식경 요인, 아까 BDNF 슈퍼브레인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BDNF가 이 치료를 통해서 증가하고 시냅스 가소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이나 퇴행성 뇌질환에서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전 과정들이 있어요. NMDA 패스웨이라든지 VEGF 관련 신경 회복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볼게요. 27명의 TMS를 한 그룹과 15명의 대조군 그룹을 비교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분에게 좀 진행을 해 본 것인데요. MMSE라고 하는 인지 점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낮고 진행된 환자보다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가 효과가 좋았음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주로 특히 좋아진 것이 기억력과 언어 기능이었고요. 여기서는 RTMS와 슈퍼브레인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데요. 어떤 효과였냐면은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악화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호전되는 인지 검사의 점수인데요. 대조군이라고 되어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은 12주가 지날 동안 점점
점점 이렇게 변화된 그래프가 TMS를 한 그룹은 호전된 양상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TMS가 대조군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MMSE라고 인지 검사를 하는 간단한 점수 체계화된 어떤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위로 올라갈수록 호전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TMS를 한 그룹에서 점점 12주 후에 좋아진 걸 발견했죠. 대조군에서는 12주 후에 그만큼 좋아지지 않고 훨씬 차이가 났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TMS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인슐린과 TMS를 복합 치료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다른 논문인데요. 다른 논문에도 메모리 스코어, 즉 기억력 점수로 판단을 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호전이고 나쁠수록 악화라면 TMS를 한 그룹이 6개월 후에 훨씬 더 대조군에 비해서 좋아진 것을 보고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TMS는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거 맨 앞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치료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한 치료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 병원에서 외국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보다 더 앞단계죠.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어 꾸준히 했을 때 또 반복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돼 있는데 참으로 아쉽게도 이 TMS가 연구 결과는 보통 일주일에 5번 5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보면 병원에 매일 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최소한 그 2번 정도, 2번도 어려우면 1번 정도는 오셔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TMS를 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하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어떤 무기죠. 우리의 예방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논문들도 정말 많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와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분석했을 때 메모리, 기억력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DLPFC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영역이 가장 유망하다,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그 부위에 저희가 자극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거 외에도 이제 329명의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분석한 것에서도 대조군에 비해서 TMS 한 그룹이 유의한 인지기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고빈도 또 다중부위 장기간 치료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이 TMS는 어느 한순간 뭐 진통제처럼 약을 먹는다고 싹 좋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게 좀 쌓여야 됩니다. 뇌가 제자리를 찾고 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시냅스가 조금 연결이 되고 하려면은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TMS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2024년에도 우리가 이런 논문에서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또 10회 이상 치료에서 효과가 크다고 함으로써 저희가 우리 환자들에게 권유드리는 횟수는 10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일단 치료를 느껴보시고 효과가 있다 판단되면 더 진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MS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우울감이 같이 지속돼 있으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무기력하고 또한 약물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약물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없을 때, 그리고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걱정됐는데 우리가 슈퍼브레인도 노력하고 있고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조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다각도의 노력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면 또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과 불면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TMS는 도움이 됩니다. 조금 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은 인지 자극하는 거와는 좀 다른 영역을 다른 횟수로 저희가 자극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과활성화된 뇌의 안정 효과를 통해서
불면증과 불안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명으로도 힘든 환자들도 TMS를 통해서 좋아지는 환자를 경험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TMS는 다양하게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치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요약하고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별로 특별한 내용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혼자 스스로 잘 할 수 있으면서도 1:1 필라테스를 다니고 또한 그 개인 강습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제대로 잘 운동하기 위해서겠죠. 저는 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뇌도 하나의 근육으로서 잘 발달시키고 신경 조직이 단단하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는 1:1로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실천하느냐?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마인드 식단 기억하시죠? 마인드 식단의 핵심은 피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을 기억하는 것이죠. 야채, 채소 위주의 어떤 그런 식단을 구성하고 또 베리류, 또 견과류, 콩류, 그리고 생선, 올리브유 이것을 추천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선호하시고 튀긴 음식이나 아주 단 후식이나 붉은 고기 같은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술, 담배는 피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20분씩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어르신들이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 자전거를 하루에 20분 이상 꼭 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실내 자전거를 탄다면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내 자전거를 타시겠어요. 10분씩 2번 나눠도 좋고요. 5분씩 4번 나눠도 좋고요. 먼저 실천하는 1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약처럼 식사처럼 매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치매 예방과 관리의 1번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인지훈련인데요. 외국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초기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또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럴 때는 슈퍼브레인을 통해서 인지 훈련을 제대로 하시고 단순한 컴퓨터 게임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가 게임만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기억력을 자극하는 바로 그 게임을 하셔야 하고 또 BDNF를 증가시키고 또 대뇌 피질을 두께를 두꺼워지게 하는 것을 검증받은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고 사회적 활동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꼭 직장 생활만, 취미 생활만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종교 생활과 또 봉사 활동도 좋은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슈퍼브레인 훈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양, 운동, 뇌훈련 그리고 혈관 인자 조절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30 내지 40% 치매 유병률을 낮춘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치매 예방 약을 달라고 항상 환자분들은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렇게 간단히 뭘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께서 생활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무언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당히 공임이 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TMS 뇌자극 전자약인데요. 신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T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브레인 훈련과 함께할 때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한 치료는 접목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베르사틸레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버지가 다른 병명으로 약 처방 받아서 드시고 계신데 다음 주에 뇌 MRA 찍어보자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치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심해지고 MRA를 찍게 되면 치매까지 알아볼 수 있는지
비용이 많이 나가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MRA가 왜 예정돼 있으신지 단지 검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MRA는 뇌에서 뇌 혈관만 보는 검사입니다. 이것으로 치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뇌 MRI조차도 치매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MRI를 통해서 치매를 진단하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매는 뇌를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신경인지검사고 보통 2시간 이상 하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자세한 기억력, 언어력, 뭐 수리 능력, 계산 능력, 집중력, 전두엽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검사를 통해서 치매 검진을 근본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MRI나 MRA는 치매 검사 중에 일부 많습니다. 일부는 맞는데 그것이 왜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치매 검진에서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뭐냐,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도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 MRI와 MRA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 검진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기억력 저하를 느끼신다면 제대로 인지검사와 MRI와 피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볼까요? 331X님의 질문자님의 그 질문이신데요. 치아와 치매는 관련이 있는데 콧줄을 착용하고 있어 치아가 주저앉고 다 빠지시고 뿌리만 남았다고 틀니를 해도 치매와 관련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치아와 치매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좀 이렇게 맞지 않고요. 일단 콧줄을 끼신 걸로 봐서는 상당히 중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먹는 것을 입으로 씹을 수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입으로 씹는 작용 그것도 하나의 뇌 자극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온전하고 잘 씹을 수 있다면 치매 예방의 일부 조금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 치매 예방의 주된 부분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조절 철저히 하고 운동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고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치아를 잘 치료해서 잘 씹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치매 예방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치아의 문제가 전적으로 치매의 위험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틀니를 하는 것이 치매를 더 일으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황에 맞게 먹는 건 매우 중요하죠. 틀니를 하실 수 있다면 콧줄을 빼고 틀니를 해서 씹을 수 있는 의학 상태라면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저작근을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JINGA8003님의 질문이 있으신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치매가 오셨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일반 치매랑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일반 치매라기보다는요. 치매의 종류는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0~70% 차지한다 하고요. 그 나머지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머리에 있고 그걸로 인해서 뇌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치매인데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자연 경과가 알츠하이머 병이랑 조금 다르죠. 알츠하이머 병은 뇌졸중 없이 천천히 서서히 진행하는 경향이 많고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왔을 당시에 갑작스럽게 확 치매가 더 생기고 또 좀 회복되다가 뇌졸중 재발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행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는 반드시 그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버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니 로스맘님의
필리포 증후군 아이도 TMS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어 정신과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소아정신과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승환신 님의 질문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게 되셨고 발작이 있는 건 아니고 멍 때리신다고요. 근데 그 순간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요새 조금 더 많아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뇌전증이 치매를 유발하는가? 뇌전증 자체가 있기만 하면 치매가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도 뇌전증이 자꾸 뇌에 재발된다는 것은 뇌가 순간순간 전기 자극이 굉장히 과흥분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흥분 상태가 된다면 뇌전증이 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까 뇌졸중이랑 살짝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인데, 뇌는 전체적으로 전깃줄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깃줄로 가득 차 있는 뇌구조가 뇌졸중으로 전깃줄 군데군데가 잘리면 그만큼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건 우리가 기계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군데군데 뭔가 전깃줄이 나가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뇌전증도요. 순간순간 멍한 모습이 있고 자꾸 멍 때리는 모습이 있어서 바로 그것이 뇌전증이라면 뇌전증일 동안에는 뇌 구조가 조금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구조가 손상이 된다면 노인성 치매가 올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뇌전증이 더 오지 않도록 뇌전증 약을 제대로 더 어 용량을 올린다든지, 뇌전증이 왜 더 자주 생기는지, 예를 들면 너무 잠을 못 자서도 뇌전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그런 거를 유발하고 있는 다른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뇌전증을 잡는 것이,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줄이도록 뇌전증 약을 조절하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인생은 순리대로 가진 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MMSE 하면 23에서 24점인 경우 경도 인지 장애에 해당되는데 치매약 처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치매 환자가 MMSE가 23에서 24점이다.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 의료보험에서 기준이 되는 점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검사에는 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치매인지를 완벽히 의사의 어떤 소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MMSE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인지검사 2시간 이상 되는 인지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점수를 취합해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환자는 초기 치매인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인지에 따라서 치매약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이 적용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가 이 MMSE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신경인지검사의 그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여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치매약 처방 문제는 주치의 선생님과 그 인지검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 치매약 처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다른 슈퍼브레인이나 이런 TMS나 또는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인드 식단 실천 운동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고 뇌 영양제만으로 충분한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약 처방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치매약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좀 기분을 유쾌하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치매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치매약을 처방하는 것이 좋으냐, 또 그것은 경도인지장애가 어쩌면 알츠하이머 병의 경도인지장애인지 알츠하이머 병이 아닌 경도인지장애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치매약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요.
그리고 치매약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치매약이 지금 현재 기억 장애가 있는 걸 좋아지게는 하지 않지만 더 나빠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지만 천천히 나빠질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노력하는 하나의 노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는 많고요. 치매약을 먹었을 때 안 먹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치매 환자가 진행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도요. 그래서 치매약도 또 슈퍼브레인도 오늘 설명드린 TMS도 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 가기 위한 의학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여러 가지 내용을 부디 잘 생각하시고 치매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만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고 나의 뇌가 인지 훈련과 학습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